맨 처음에 우리가 방산이라고 할까 이런 그 기계공업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공차라든지 뭐 형상에 대한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기법을 배운 것이 국방부 조병창이라는 현재의 S&T 다이나미라는 총기 회사입니다. 지금은 뭐 총기만 하는 회사는 아니고 자동차 부품을 주로 하는 회사가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그 콜트사에서 턴키 베이스로 완전히 넘어와서 엔지니어들도 많이 와서 그 저기 미국 가서 교육을 받아오고 국방부 조병창이었어요. 그래서 조병창이 저희 화력 분야에 관련되는 데가 국방부 조병창에서 총을 만들고 M16을 만들고 그다음에 육군 조병창에서 지금 현재 풍산 동래공장 쪽에 그 육군 조병창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풍산으로 이제 민영화됐지만 거기서 탄약을 만들고 그 두 가지가 이제 조병창이 생겼는데 국방부 조병창은 72년도에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산을 하다 보니 총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즈음에서 한 2년 전에 70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국방과학연구소가 창설이 돼서 번개 사업이라는 것이 진행을 하면서 쪽 재래식 기본 병기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 나가면서 여러 가지 획득 체계, R&D 체계 이런 것들도 시스템화되고 발전을 하고 프로세스와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 변화들을 일으키게 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저는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지상 장비 쪽을 지원하는 육군 장비를 지원하는 그 5본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다루는 것이 화생방도 했지만 기본 병기에 해당되는 뭐 총, 포, 탄약, 그다음에 저기 뭐 형궁이라는 대전차 유도 무기를 개발도 그쪽에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전차, 장갑차 뭐 이런 기동 장비, 전투 장비, 그 복합 체계, 그래서 비호라든지 대공화기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했는데 비교적 이제 컨벤셔널한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구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도 무기라든지 항공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많이 특히 유도무기 쪽에 집중, 선택과 집중의 대상으로 이렇게 됐었고 그 당시 제가 부르짖었던 것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은 올, 오와 낫이 아니지 않느냐. 집중되지는 않고 선택되지는 않았지만 그 어간에 필요한 것은 국가에서 유지는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신입사원 한 100명 뽑으면 저희 본부에는 한두 명밖에는 배치가 되지 않는 투자 우선순위에서도 많이 밀리는 그리고 K11 그런 거 개발할 때는 ADD가 아직도 총을 개발하냐. 국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이 시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수출되고 있는 아이템도 유도무기도 최근에는 뭐 엄청나게 많은 수출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진격의 K 방산의 맨 앞장에 섰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K9 자주포, 그 다음에 전차, 그 다음에 소총 이런 것들은 뭐 사실은 그 가격이 좀 단위 가격이 적지만 사실은 여러 나라의 수출이 오래전부터 많이 되어 있었고 또 풍산에서 만드는 탄약도 수출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죠. 최근에는 뭐 그 전쟁 때문에 뭐 생산을 못해서 수출을 못하는 뭐 그런 아주 그 많은 수요를 저희가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총은 소총대로 역사가 있어요. 일본이 그 임진왜란을 일으킨 자신감을 가진 것이 그 소총 기술을 가지고 조총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을 침략하고 이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든지 이렇게 대를 이어서 쭉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ADD의 인원이 뭐 수천 명이 있다고 치면 그 중에 0.1%라도 뭐 두세 명이라도 소총 분야에 세계적인 발전 추세도 하고 계속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사실은 아들이 육군 소령이고요. 저기 우리 최전방에 GP 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들이 쓰는 총이고 우리 국민들이 쓰는 총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전투를 하다가 총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죽은 목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총은 군의 가장 기본 병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도 즐겨 썼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대의 사기에 좌우된다. 그 군대의 사기를 좌우하는 것의 첫 번째는 기본 화기인 소총에 달려 있다. 내가 소총을 신뢰하고 이 총으로는 내가 항상 승리할 수 있어. 표적을 맞출 수 있어. 제압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 완결성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신뢰성이 높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요즘은 이제 과거에는 총기만 우리가 했거든요. 개발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 할 때 총기만 했어요. 근데 총은 사람이 쓰는 거예요. 조준해서 표적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맞춰야 되는데 총만 좋아가지고는 맞힐 수가 없어요. 사람 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전자광학 기술이 가미된 조준경 기술이 반드시 발전을 해야 됩니다. 조준경 값이 총기 값보다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곳에서 이제 그런 조준경류도 많이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밤에 볼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드론에도 이렇게 달려서 관찰을 하고 표적을 탐지하고 좌표를 찍고 뭐 거리도 재고 이런 것들을 전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국산화돼야 되고 또 성능이 완벽성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K11의 그 아픔을 딛고 그때 개발됐던 아주 소중한 기술들을 지금 세월이 흘렀으니까 더 업그레이드 시킨 기술들을 가지고 반드시 이상적인 아까 중국도 양산 배치를 하고 북한도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 발전을 시키면 세계 시장의 총기 시장은 총 자체만이 아니고 조준경이라든가 묶여져 가지고 수출 대열에서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업체에서만 이렇게 맡겨놓지 말고 아주 선택과 집중의 그런 중요한 브랜치로 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유지 발전을 하고 돈이 안 되더라도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가는 그런 어떤 것들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런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나라의 강점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빨리빨리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가격과 성능이 리즈너블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예를 들어서 튀르키예에 저희가 K2 전차를 1억 유로를 받고 기술 수출을 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보안을 유지해야 되고 국가적인 기술로 지켜야 되는 것이 방탄과 관련된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레벨을 정해서 이렇게 컨트롤을 합니다만 그런 기술들이 팔고 나면 로컬라이제이션 되고 기술이 이전이 돼 버리거든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얻은 베네핏을 재투자를 해가지고 더 고도화를 시키고 더 따라올 수 없는 기술들을 저희가 발전을 시켜야 돼요. 그러자면은 당장의 돈은 안 되지만 이렇게 투자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기업에서도 이윤이 나오면 많은 투자를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문화되어 있는 중소기업. 뭐 제가 저희 회사에서 근무를 하니까 이오 시스템 예를 들면 전자광학 분야에서 하는 일들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겨루어도 손색이 없는 탑티어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회사 같은 중소기업들의 입장이 마찬가지예요. 그 회사에서 스탠드 언론한 그 회사 고유의 시스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주야간 관측경이라든지 조준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속되지 않고 저희가 수출을 다 해요. 그래서 중소기업 중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합니다. 작년에도 우리 아이템만 가지고 340억 정도의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저희는 수출을 지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차에 장갑차에 거기에 이제 저희들의 제품들이 다 탑재되고 운영이 되거든요. 거기에 묻어서 이제 또 수출이 되는 상황들이 되죠. 근데 이것을 거기에 양쪽을 저희가 일을 하면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앞으로를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당장은 판매를 할 수 있지만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이 뭐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방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려면 그 기술은 사람에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인원들이,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중소기업에서도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국방에서, 국방 R&D에서 세상을 바꾸는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포탄을 쏠 때 어떻게 정확하게 떨어뜨릴까? 그게 이제 사격 통제라는 파이어 컨트롤 부분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계산기가 필요해요. 그 엄청난 계산기들을 막 이렇게 하던 것이 발전해서 또 통신도 하고 이런 것이 인터넷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 인류의 삶의 어떤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 국방 기술이 이렇게 그 스핀 오프가 돼서 간 거예요. 1983년대 칼기 폭파 사건이 있었죠. 그 러시아에서 이렇게 격추 사건이 있었죠. 폭파가 아니라 격추 사건이 있었을 때 미국에서 이제 은밀하게 군사용으로만 쓰던 GPS를 조금 러프하게 해서 일반에서 쓸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발전해서 지금 누구나 쓰고 있는 내비게이션으로 발전이 된 거죠. 스마트폰도 다 그런 아류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급격한 발전을 이렇게 이룩한 것도 그 국방의 기술이었는데, 이제는 민간의 기술이 또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AI를 필두로 해가지고 두 기술 분야가 구분 없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군 겸용 기술, 또 정부 R&D, 국방 R&D 구분 없이 이렇게 잘 이렇게 육성하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것 없이 금리가 모두 올랐습니다. 금리?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골을 넣으려면 타이밍과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인 것처럼 재테크의 시작도 금리에서 출발합니다. 금리부터 알아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산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산 관리의 첫 단추이자 재테크의 핵심인 금리. 이 한 권에 모든 걸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이제 금리와 썸 탈 준비 되셨나요?